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오늘부터 개념생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 그리고 오늘은 일단은 점선면부터 해봅니다. 점선면부터 한번 해볼게요. 점선면 내용은 딱히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 도형에 도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요소라고 해야 돼요. 요소. 그냥 이 칠판에다가 띡 하나 찍으면 이게 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맨 처음에 할 때 뭘 관심을 둬야 되는지 그냥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 뭐가 관심이 생겨? 이게 뭐가 관심이 생겨? 점이 찍혀 있으면. 그러니까 봐봐, 잘 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백지야. 점이 하나 찍혔어. 관심을 뭐에다 둬야 될까? 점. 응? 점에다. 아, 점이니까 관심을 점에다 두면 된다. 오! 아니. 관심을 점에다 두면 된다? 아니야. 뭐에다 두면 될까? 틀렸어. 맞춰봐. 문제가 뭐예요? 점이 하나 찍혔어.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될까? 사람 많아. 어? 사람 많아. 어? 사람이 너무 많다고? 네, 사람 많아. 아, 사람 많으라고? 아니야. 그냥 점이 하나 딱 찍혔어. 그러면 얘가 점이 크기가 있어? 점은 크기가 없어. 그냥 점이 하나 딱 찍히는 거야. 에이 쌤, 이게 큰 점이고요. 이건 작은 점이고요. 이건 겁나 작은 점인데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수학에서의 점은 크기는 없는 거야. 그럼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 점의 위치에 관심을 줘야 돼. 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야. 그럼 다들 그 점이 만약에 2개 찍혔어. 그럼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될까? 점 2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지? 2점의 거리. 우리가 점 2개가 찍혀 있으면 관심을 둬야 되는 건 누구다? 점 사이의 거리. 됐습니까? 그런 거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야. 이 2점을 이은 걸 뭐라고 불러 우리는? 선분. 선이라고 하죠. 선분이라고 하죠. 그죠? 점들이 엄청 많이 쭉 찍혀 있는 건데 그걸 연속적으로 쭉 찍으면 그게 바로 선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 다음에 이 선들이 겁나게 많이 모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면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 거 관심을 둬야 되는 거야. 그럼 면이 생겼어. 그럼 선은 뭐에 관심을 두는 거야? 결국에 길이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고. 면은 뭐에 관심을 둬야 될까? 넓이에 관심을 둬야 돼. 인정? 이렇게 면이 생기면 넓이에 좀 관심을 둬야 된다. 라는 것만 조금 머릿속에 좀 입력을 시켜놓고 도형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단순해요. 뭐 점선면 다들 아는 거고요, 그죠? 뭐가 뭔지.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은 평면도형은 말 그대로 그냥 이러한 땅 칠판에다가 그냥 삼각형, 뭐 동그라미, 뭐 사각형, 뭐 이렇게 막 다 그리는 거. 그런 거 우리 평면도형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입체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죠. 딱 사물을 봤을 때 우리 다 3D 아니에요? 2D인 게 어디 있어, 그지? 다 3D잖아, 거의 다, 그지? 그런 걸 다 이렇게 3D로 표현된 걸 우리가 입체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점과 교소는 뭐냐면 교점은 선분 두 개가 만나는 교차하는 점 해서 교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만나는 점이 딱 하나거든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봐봐. 그러면 선과 선이 만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을까? 2개의 수가 있어? 이렇게 만나면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일치하면 일치할 수도 있잖아, 선이 2개가. 그럼 어떻게 만나? 무수히 많이 만나겠지. 겁나 많이 만나겠지, 그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일치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날까? 안 만날 수도 있죠. 어떨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그럼 어떨 때야?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일치하는 경우밖에 없는 거지. 어떨 때는 한 평면에서.
됐습니까? 됐습니까? 요거 기억하면 돼. 이거 바로 배울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만나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선은 뭘까? 만나는 선이겠지. 우리가 면과 면이 만날 때 이게 얘가 있어. 얘가 이게 딱 하고 만났어. 그 만나는 게 선이 있겠지, 그지? 이런 거를 교선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걸 교선이라고 하고, 예제를 한번 보고, 예제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교점의 개수 한번 찾아볼래요? 이거 몇 개의 교점? 교점은 뭐예요? 여기서 교점 뭐예요? 교점은 그냥 꼭점의 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교선은요? 모서리의 수겠죠? 만나는 거. 8개. 얼마나 쉬워요, 그죠? 맞아요? 너무 쉬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직선이랑 반직선 선분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다 배운 거예요. 수학교 때, 그죠? 직선은 뭐예요? 양쪽으로 쫙 뻗어나가는 선을 직선이라고 하고, 반직선은 뭐예요? 시작점이 정해져 있죠? 여기서부터 출발, 방향이 정해지면, 출발점과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으로 미친 듯이 가는 게 반직선이죠. 직선은 양쪽 다 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A라는 점, B라는 점 쥐어주면 이런 거는 A랑 B를 이렇게 그었을 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선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A랑 B를 긋는 게 아니고 A부터 출발해서 B를 쭉 가는 걸 우리는 반직선이라고 부르고. 말 그대로 진짜 직선은 쫙 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에 반만 있는 모습이잖아. 그래서 반직선인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직선이라고. 쉽지?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기호는 어떻게 되냐? 진짜 이 그대로 쫙 뻗어나가는 화살표, 그래서 직선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모습으로 기호가 생겼고요. 여기 화살표가 있는 모습으로 기호가 생겼고요. 반직선은 출발점, 그죠? 방향, 그렇게 정해주는 우리가 반직선도 마찬가지로 이 A 쪽만 꼭다리가 화살표가 없이 그냥 선분 기호랑 똑같이 이렇게 A부터 시작해서 B 쪽으로 쭉 기호 자체에서 그냥 알려주잖아, 그지? 기호에서 딱 보이잖아. 얘는 직선이고 얘는 반직선이고 선분도 딱 보이죠, 그죠? 기호 자체에서 얘는 끝이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럼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이 친구. 반직선. 반직선은 뭐만 얘들이 같지 않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만 기억하면 된다. 반직선은 출발점과 어떤 거? 방향. 그죠? 출발점과 이건 무슨 뜻이에요? A부터 시작해서 B 쪽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 얘는 무슨 뜻? B부터 시작해서 A로 뻗어나가는 반직선. 됐습니까? 얘네 둘이 같지 않다라는 게 이 친구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 계속 나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나와요. 고3 때 배웠고요. 다시 나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오네. 자, 그러면 그다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제 보면은 너무 쉬워요. 사실 뭐 봐봐요.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직선 L이 있는데 L에 이런 한 직선 위에 점 A, B, C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반직선 A, B랑 같은 거 물어봤어. 그럼 뭐야 답이 그냥? 뭐랑 뭐랑 같은 되는 거야? 반직선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두 가지? 출발점과 방향. 걔네 둘이 같으면 그냥 같은 반직선이에요. 출발점이 누구예요 여기서? A. 방향은 B 쪽. 그죠? 출발점이 A. 방향은 B 쪽. 얘가 같은 거. 출발점이 같아야 되고 방향은 C로도 잡아줘도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반직선 A, C. 3번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아. 이게 갑자기 진짜로 농담 아니고 1학 기고 풀다가 이거 보잖아? 뭐해? 하면서 그냥 막 숙제도 한두 시간 걸릴 거를 한 30분 만에 다 풀고 노는 기적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 아니, 어떤 그 미친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재? 아니잖아. 그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우리 어떻게 돼? 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선분을 그어서 길이를 구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최단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A라는 점에서 B점으로 갈 때 갈 수 있는 경로는 무수히 많겠죠. 엄청 많잖아. 그 중에 어떤 거리? 제일 짧은 거리, 즉 최단거리가 우리가 점 A, B의 거리를 뜻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짧은 선분, 길이를 두 점 사이에 걸린다고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아우 가만히 소리 좀 목이 아프네. 선분 AB의 중심. AB 중심 뭐예요? 아니 너네 둘의 중심? 가운데점일 거 아니야? 가운데점. 그죠? 저 가운데점 C는 어떻게 찾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은 거리를 찾는 거죠? 자 이걸 평균 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점 찾는 방법은 수직선상에서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더한 다음에 뭘로 나온다고? 2로 나누면 이렇게 C가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AM의 길이랑 BM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는 AB의 중심 요 정도 요 M의 길이 AM의 길이랑 BM의 길이는 당연히 AB 성분 AB의 절반이 된다 라고까지만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다. 3번 한번 보면 예제 3번 보면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A, B의 중점이고 점 M은 A, B의 중점이고 그 다음에 N은 A, M의 중점이래. 그러면 이거 표시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A 있어요. 그럼 여기 몇 A예요? 2A죠. 그럼 여기도 2A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전체 몇 A예요? 이렇게 써놓고 문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길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몇인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적어 놓는 겁니다. 약간 비례상수 느낌이야. 그지?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그러면 AB의 길이는 누구의? AM의 길이의 몇 배예요? 너의 길이 몇 배예요? 2배가 된다. 그 다음 AN은 이 AN은 누구의? NB의 몇 분의 몇이에요? NB는 몇이에요 지금? 3A죠. 그죠? 그럼 A는 3A에 몇 분의 몇? 3분의 1배. 뭐 그래? 왜? AN은 NB에 3분의 1. 여기가 A고 이거 3A니까 3분의 1. A에서 더 늘어나는. 응? 아니. 뭐야? 무슨 일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3A니까 3분의 1.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바로. 자 그다음 4번. 이 친구 4번은 오른쪽 그림에서 점 M은 AB의 중심. 이것도 너무 간단합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구해보자. 중심이라고 해서 여기 전체가 24cm니까 AM은 몇 cm예요? 12cm고 얘도 또 중심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몇 cm예요? 6cm. 여기도 6cm 아닙니까? 그럼 AM의 길이, AN의 길이 다 구했죠. 맞아요? AM은 12cm. AN은 18cm. 너무 쉽죠? 네, 너무 쉬워요. 아, 뭐 이런 거를 그죠? 처음에 이라 쉬운가 봐, 그지? 쭉쭉쭉 넘어가서 이 쭉쭉쭉 넘어가 다 풀어와야 됩니다. 딱 각도까지 막곡직각 수선 수직 수선까지 신나게 할 겁니다. 신나죠? 알고 있어요? 자, 각을 할 건데 각은 우리 초등학교 때도 배웠던 각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 뭐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반지선 두 개가 만나서 이루고 있는 각, 그 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벌어진 정도를 각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벌어진 정도. 근데 그 각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각은 0도부터 180도, 360도 이런 각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계속 가서 뒤에 가서 배울 각은 무한히 반복되는 각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
두 반직선 사이에 이루고 있는 각각 그 각이 뭐지? 이게 벌어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바라봐 주면 된다. 됐나요? 각의 크기라고 한다면 각의 크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런 걸로 뭐 30도 몇 도 이렇게 해서 나타내서 각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각의 크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점 A라는 점, 요 점 B라는 점, 요 점 C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이건 기호로 어떻게 나타난다? 각 A, B, C로 나타난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 가운데 있는 친구가 각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물론 거꾸로 CBA라고 써도 됩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고요. 평각, 직각, 예각, 중각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수학교 때 했던 거죠. 평각은 뭐예요? 말 그대로 평평한 각, 그죠? 180도의 각을 평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직각은 90도인 각, 평각의 딱 절반이죠. 이게 직각 기호, 기호 뒤에 가서 배울 거고요. 예각은 말 그대로 0부터 90도까지, 0보다는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용어기 때문에 외워줘야 돼요. 왜 제가 저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왜 저렇게 되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머릿속에 그냥 입력만 해놓으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뭐 이거야 뭐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 1학년 1학기 때 했던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 너무 바쁘네요. 이게 더하면 몇 도? 평평하니까 180도. 얘도 여기 90도 숨어있는 것도 직각이니까 얘네 둘이 더하면 몇 도? 90도. 너무 쉽잖아. 여기 55도가 정답이겠죠. 여기는요? 둘이 더하면 180도잖아요. 그죠? 더해봤자 뭐 2x 플러스 80도인데 걔가 180도 된 거니까 x는 몇 도? 50도가 나와야지. 여기 100도 더하기 80도 하면 180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1차 방정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말이. 넥스트. 그럼 이제 막곡직각이 나오는데 막곡직각은 뭐냐면 우리가 교각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앞에서 배운 게 뭐였지? 점, 그다음 선, 그죠? 그게 무슨 만날 교 아니야? 교차로 하잖아요, 그죠? 차로가 교차하는 거. 그럼 교차로, 그죠? 마찬가지로 각도 교차하는 그 교차에서 생기는 각을 우리는 교각이라고 하는데 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네 개의 각을 우리는 이 친구를 교각이라고 얘기한다. 막곡지각은 누구냐? 막곡지각은 말 그대로 만나서 우리 마주보고 있는 거. 맞서는 뭐야? 갑자기 맞서네요. 맞서는 뭔지 알아요? 성공은 뭔지 알아요? 결혼하려고 실제로 막 남자 여자 만나는 맞서냐고 하죠. 자, 이 막곡지각은 뭐냐? 만나는 각, 마주보고 있는 각.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주보고 있는 각. 이 친구는 A랑 C랑 마주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D랑 B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각, 직선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교차했을 때, 교점이 이렇게 생기는 네 각이 생길 때, 우리는 막곡직각은 두 쌍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다. 됐나요? 너의 막곡직각은 너의 막곡직각은 이렇게 서로 막곡직각의 관계를 가져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만 해주면 된다. 그럼 이 각은 당연히 막곡직각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모양이 같으니까. 각의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죠? 막곡직각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 라고 알고 있으면 너무나 쉽게 예제도 그냥 풀어줍니다. 마주 보니까 x는 몇 도? 45도. y는 x랑 y랑 더하면 또 45랑 y랑 더하면 몇 도? 평방이니까 180도. 따라서 y는 135도가 되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x가 누구의 막곡직각? 35도의 막곡직각이기 때문에 x는 35도. 다 더하면 180인 거니까 더하면 75이기 때문에 y는 105도. 이렇게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느낌으로 풀어주면 쉽게 풀립니다. 이해됐나요? 안 어렵잖아, 그지? 넘어가서 수직이랑 수선.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초등학교 때도 배웠고,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수직, 수선 배웠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수직은 말 그대로 관계를 뜻하고요. 수선은 이름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랑 어떤 선이 두 개가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의
이 친구가 되는 거고 얘네 둘은 수직인 관계인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문제 파란색 선에 수직인 선은 흰색 선밖에 없나요? 엄청나게 많죠. 무수히 많은 것 중에 그냥 하나 그린 겁니다. 그죠? 얘네들의 관계는 수직인 거고 그리고 직각인 관계가 우리가 수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그들을 직각으로 만나는 걸 어떻게 만나냐? 만나긴 만나는데 만나긴 만나지만 어떻게 만나? 직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용어로 수직 요 친구에서 직각교 빼고 이렇게 직교 약간 좀 비속어 같지만 그죠? 게임할 때 이거 애들 막 계속 이것만 쓰고 오오오 이것만 쓰고 있죠, 그죠? 일단 욕 같지만 이게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거 배우면 애들이 다 직교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안 그럴 것 같지만 진짜 그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직교가 90도로 만난다라는 걸 뜻한다. 정도까지만 알고 됩니다. 수직이란 수선은 방금 전에 얘기한 거고 수직은 90도로 만나는 관계일 때 우리가 수직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수선은 이름을 뜻합니다. 어떤 한 직선이 다른 한 직선의 수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수직 이등분선은 말 그대로 수직하면서 두 개로 쪼개는 거. 똑같이 쪼개는 거. 어떤 두 선분 A, B가 있는데 이들의 수직 이등분선은 중점을 지나면서 이들과 수직으로 만나는, 즉 수선 중에 딱 A, B의 중심을 지나는 수선이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단순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쌤이 뭐라고 했지 아까? 선분 두 점을 그렸어. 뭐에 관심을 두라고? 그들의 거리. 거리는 어떻게 구하라고?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 이거가 아니잖아. 최단 거리가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죠. 말 그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또한 최단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거리가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선들 중에 당연히 최단 거리는 수직으로 내린 그래서 만나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최단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는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발이잖아, 발. 그죠? 발을 내리는 거죠. 그죠? 수선이긴 한데 그의 발. 이 친구를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만나는 이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넘어간다. 그 예제를 보면 너무 쉽잖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 A, D의 직교하는 변은 너의 직교하는 변은 수직인 거 누구예요? A, B겠죠? 맞아요? 그 다음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은 누구예요? B죠, B. 그죠? 그 다음 점 C와 BC A, 점 C와 A, B 사이의 거리는 누구예요? 2개였죠. 최단 거리. 수직으로 만났을 때 그들의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겠다. 까지만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가 일단 진도 내용입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뒤에까지 조금 다 풀어오고 그냥 다 풀어오면 모르는 문제 풀이는 따로 이 영상은 따로 안 하고 찍어서 하진 않아도 되겠죠.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